52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금지행위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1번. 이 벌칙하고 연계돼 가지고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212페이지 교과서 메뉴의 법 33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 누구든지 밑줄 치세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5가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법 33조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11번 프린트에는 보면 9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밑에 까만 별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개공등, 개공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프린트 31번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5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되죠. 중개업은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안 된다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되는데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토지, 건축물 이런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다 같은 의미입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줄여서 무등록업자라고 했어요. 알면서 그를 통해서 알면서 했기 때문에 협력한 거죠.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하면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그래서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번이. 과거에는 초과해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과해서 받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 과거에 많이 나왔다고요.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보수 외에는 실비도 못 받는다 하면 X입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간 차비 같은 거는 받아도 된다고. 계약 성사 안 돼도 차비 받아도 되죠. 제주도 땅 구경시키러 데리고 갔으면 비행기값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계약 성사가 안 되더라도. 중개 수수료가 보수로 받겠잖아요. 중개 수수료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2014년도에 바뀌었어요.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천박하다고.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 든다고 고급지게 보수로 바꿔준 거예요. 변호사 보수,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은 지금도 중개 수수료, 복비, 업자 이런 말 써요. 업자도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별로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이렇게 바꿔준 거잖아요. 품위 있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라고요. 수수료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요. 중개보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기출문제입니다.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보수 외에 X. 금 한 양을 또는 자동차 한 대를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다. X.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저촉됨으로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초과해서 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받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받았는데요,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 증거에 남잖아요. 못 받았는데 나중에는 막 통장으로도 받았어요. 일단 받고 보자, 죽을 때 죽더라도 해서. 왜냐면 다가구 뭐 원룸 이게 통매매하고 이러면 보통 옛날에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그 다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거 다가구 단독주택 5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법정 보수는 뭐 20억 하면은 298 18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5천만 원씩 이렇게 받고 했어요. 통장으로도 저 받아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 벌금 내거나 감옥 가거나 업무정지 당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 현실적으로는 손님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업무정지 당하거나 이럴 일 거의 없어요. 그 손님이 별난 손님이 뭐 안 준다는 걸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초과해서. 그 스스로 준다는 거는 시험에 나오면 스스로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하면 주는 것도 못 받아 챙기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시험에 나오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또 나왔던 거,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소위 현업에서 인정작업 또는 순가중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교육공에서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 약속만 했다고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형법에 살인미수죄도 처벌받지만 우리는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받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무자격자라도 한두 번 중개하고는 받아도 된다고요. 업자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거죠.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못 받고요. 저도 1년에 한 건은 중개합니다. 제 SNS에 프로필 사진을 전부 다 부동산에서 그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뒤에 지도 있는 데서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친구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데 올려놓으니까,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려놓으니까 너 복덕방 부동산도 중개하냐 묻길래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건 정도는 했었어요. 그 한 건 정도 하고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 5천만 원짜리 땅, 저 청송에 있는 땅 5천만 원짜리 중개하고 6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깎아주고 결국 300만 원 받았어요. 그건 받아도 돼요. 예, 저도 순진해가 처음에는 제가 친구 제주도에 있는 땅 8억에 팔아주면 3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억 5천에 팔아줬어요. 바로 그냥. 그래서 저는 8천만 원 받을 걸로 생각했다가 한 푼도 못 주겠다 하더라고요. 이거 10억 넘게 받을 건데 너한테 너무 싸게 내놨나 보다. 손님 바로 붙여버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 이거 힘들게 한다. 자꾸 손님 왔다 가고, 저희도 몇 번 왔다 가고 비행기 값만 들어가고 미치겠다. 힘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사전 정지 작업 없이 그냥 바로 계약서 쓰러 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왜 이렇게 빨리 팔리냐. 너무 싸게 내놔서 금방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노력 많이 했다는 걸, 이런 걸 좀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300만 원 겨우 받았어요. 그것도 못 주겠다 하더라고,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못 주면 주지 말라 이랬더니만 나중에 미안한지 300만 원 갖다 주더라고요. 그 뒤로는 또 고등학교 친구가 청송에 있는 산 팔아달라길래 그거 절대 못 판다. 아예 그거는 뭐 농사도 못 짓고 산꼭대기 그건 누가 사냐. 근데 지금 압류돼 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경매 넘어가,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압류 들어오니까 빨리 그냥 얼마든지 얼마라도 받고 팔아달라. 이거 팔면 6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래도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팔고 나니까 좀 깎아달라 해서 그럼 300만 원 주겠다 하길래 그래서 300만 원만 달라 했어요. 원래 법정보수하면 5천만 원 해봐야 뭐 한 20만 원이나 될란지 모르겠어요. 법정보수는. 청송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냥 그 중개업소에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있는 중개업소, 제가 전국적으로 다 중개업소, 이게 제 뭐 인터넷 강의 듣고 이런 분들 전국에 다 있어. 제주도도 어디든 뭐 제 밴드 회원도 뭐 지금 몇천 명 되니까 다 있어가지고 다 그냥 그 넘겨주고, 제가 직접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 가려면 차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저도 처음 중개업 할 때는 모르고 순진하고 저기 설악 어디야 강원도 임장활동 가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봤는데 계약 안 하더라고요. 괜히 구경만 하고. 그 계약 안 할 사람 차비 드리고, 차비 받을 수 없잖아요. 데리고 가면서.
그냥 다음 네이버 지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지도 보고 미리 사진 어느 정도 계약할 건지 감이 들어야 데리고 가지. 데리고 가면 내 돈 드는 게 아니고 손님 보고 돈 내라고 해야 돼. 차비 줘야 된다고 해야 돼요. 저는 부산역에 가서 그 5천만 원짜리 계약서 적고 KTX 비용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비는 받아도 된다고요. 실비 받는 거는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지급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 받는 거는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 행동,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인데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게 11번에 보면은 매무수거 동그라미 해놨나요? 그게 글자에 11번에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 위반하면.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또는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라고 하면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 시와 방조제 만들 때 그게 조개 잡던 사람에게도 딱지 주거든요.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그게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조개딱지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런 분양 관련 증서, 이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 아니에요. 분양권은 중개도 되죠. 그래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누가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쟁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10억인데 시세가 10억인데 뭐 모르고 3억. 저도 옛날에 중개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기 3번에 금정동에 자기는 지금 2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다더라고. 허름한 단독주택. 근데 그 뉴타운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분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이 평당 지분 가격이. 근데 1,800만 원만 내가 샀던 금액만 받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사면 안 되는데 저는 직접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더만 옆에 개업공개사가 바로 자기 친척 이름으로 사버리더라고요. 직접 거래는 실장 명의로도 사면 안 되죠. 근데 배우자나 애인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 명의로 사고 애인 명의로 사는 거는 상관없다고요. 금쟁이 아니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겠죠.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배우자라는 걸 알면 그 손님이 알았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지금 기분 나쁘겠죠. 배우자라는 걸 알면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인 명의로 해야 되는데 뭐 애인이 있어야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그건 진짜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더 못 줘서 보낸 게 가슴 아파야 되는 게 애인이라고. 저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애인이지. 주면 아까우면 애인이 아니죠. 저도 뭐 살면서 아직 애인 한 명도 없어요. 그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으면 아낌없이 저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실장 명의로 사도 실장도 개업공개사 등이잖아요. 보조원. 안 된다고요. 그러나 배우자 명의나 애인 명의로 사는 건 상관없어. 지인척 명의로 사는 건.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손님이 팔라고 오면 개업공개사가 직접 그 비싸게 못 받는다 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다시 비싸게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익을 편취할까봐 개업공개사를 약간 사기꾼으로 보고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는 다 직접 거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쌍방대리도 못해요. 쌍방대리 하면은, 쌍방대리라는 걸 뭐냐면 손님들은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억인데 혼자서 계약서 쓰면 9억에 쓸 수도 있고 11억에 쓸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높게 적겠어요? 낮게 적겠어요? 혼자서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면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비싸게 적고 싶겠죠. 그럼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근데 저 같으면 9억에 사주면 얼마 줄래? 해가지고 나한테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있죠. 민법에 아직 대리는 했나요? 안 했나요? 대리 했어요?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잖아요.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요. 대리인이 잘못하면. 그래서 쌍방대리는 절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법에서는 원래는 쌍방대리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됩니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 등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인이 원해도 안 됩니다. 양 당사자가 외국에 있어서 개업공개사에게 간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해서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쌍방대리 안 됩니다. 자기계약도 당연히 안 되겠죠. 민법상 자기계약도 안 됩니다.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죠. 쉬운 말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그건 우리 동네 말에서는 그렇고요. 그 민법, 학개론에 투기 투자가 나올 것이고, 우리 법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투자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개발 계획을 알고 그 알받게 하고 이런 거는 투기라고요. 근데 모르고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비싸게 안 주면 절대 안 팔겠다 해도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개발 계획 나오고 나면 105 신도시 만든다 하면 벌써 늦었다고. 그때는 이미 팔고 나와야 될 시점이죠. 알면 미공개 정보가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죠. 공개된 정보는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미공개 정보는 위험하죠. 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투기조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거짓으로 계약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개업공개사 등이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즉 왕따시키는 거잖아. 이게 회원업소들끼리만 중개하고 비회원업소하고는 왕따시켜가지고 안 하는 거. 이거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요거 9번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우리 교과서는 그 2항이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면 1번, 5가지가 있는데 1번에 보니까 우리 교과서 212페이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이거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 밴드,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입주자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105 신도시도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3억에서 바로 6억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2배. 입주자들끼리 우리도 6억에 내놓자 매물. 그래가지고 하나만 거래돼 버리면 그게 시세가 되죠. 거래 사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단독주택은 담합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단독은 잘 안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다 있다고요. 뭐 입주자 밴드, 저도 분양받아가지고 입주자 밴드를 가입해봤는데 제가 팔고 나니까 바로 강퇴 처리됐더라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니까 이게 담합하는 걸 알 수도 없죠.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쓰고 그 내부 폭로를 하지 않은 한 적발하기 어렵죠.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공통이익이 있기 때문에 누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주일 만에 뭐 몇 억씩 올라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거래돼버리면 그게 시세가 돼버린다고요. 비싸게 내놔가지고. 저도 옛날에 2억 3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거래되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지금 이거보다 3억 싼 것도 있는데 다 거래되고 나야 이거 거래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급하면 좀 더 싸게 내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안 팔리도 좋으니까 일단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매물이 전고망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잘못하면 시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다 그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어쨌든 누구든지 이게 지금 뭐 분유에서 몰려가 가지고 왜 우리 아파트는 3억 해놨냐, 옆에는 6억인데 우리도 6억을 올려라, 그런 식으로 하면 문 닫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다 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법 다 했는데 우리 교과서는 맨 뒤에 보면은 벌칙 부분인데요. (228) (229입니다) 228, 229.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누구든지까지 다 합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1번부터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행정처분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9번까지만 해당되고, 누구든지 이거는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분유의 회원을 업무정지할 수 없잖아요. 그 업무도 원래부터 업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뭐 업무정지할 수 없잖아요. 그 원래부터 업무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암기 프린터 11번에 요걸 그래서 정리. 그리고 1번부터 4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번부터 9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맨 위에 임의적 취소, 자격정지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까만 별표 누구든지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해당되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임의적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요. 왜?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는데 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매무수거, 그 앞 11번 암기 프린트에 동그라미 해놨어요.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고요. 암기를 하면 되고요. 이게서 한 문제,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벌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이거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 22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필기 안 해도 다음에 요약집, 서브노트 이런 거 다 자료는 나갑니다. 필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필기 안 하기를 권장합니다.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필기도 하고 말도 듣고 둘 다 못한다면 차라리 말하는 걸 듣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달에 들으면 다 아는 거면 지겨우면 그때는 필기해도 되겠죠. 자,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직거래를 안 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미리 손님들에게 다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또 재산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 돈 없다 배째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대신하고 보험회사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확인설명 시기, 확인설명 시기, 확인설명 대상, 확인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자, 확인설명은 언제 하느냐 하면 의뢰받은 경우, 제가 칠판에 적으면 칠판 보면 되고요, 책을 몇 페이지 보라고 하면 책 보면 되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제가 적고 있는데 책이 어디 있는지 자꾸 찾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하는 대로 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좋아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이 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고 내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내용에 있는 걸.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미리 계약 성사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계약 성립되고 나서 지금 물 샌다, 도배, 뭐 엉망이다 이런 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계약 성사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계약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아무 말 없이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서라고 하면 거래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중개 계약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입니다.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이면 일방입니다. 쌍방이 아니고 일방입니다. 일방.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매도인한테 도배 깨끗하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주인이 더 잘 알고 있는데, 매수 임차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면적이면 이거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은행 융자 1억 남았습니다 하려면 건조당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등기사항증명서 얼굴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이런 거 설명하려면,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설명하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여주고, 여기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뭐 도시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런 걸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작성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는데, 확인 설명서가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당 서식을 교부합니다. 위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다. 보존,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3년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리죠. 그래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231페이지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취지 같은 거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대학교에서는 주관식으로 논문이나 이런 거는 취지 이런 게 중요하죠. 논문 쓰거나 주관식 시험은 취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오고 결론만 나옵니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양가로 2번.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자, 설명 의무자는 누가 설명한다고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고 했죠. 의무는 없지만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라고 했죠. (232페이지) 확인 설명 시기,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확인 설명 시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한다고 했죠. 232페이지 맨 위에 줄에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양가로 3번 상대방은 쌍방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 의뢰인 칠판에 적어놨죠. 취득 의뢰인. 우리 교과서는 23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취득 의뢰인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암기 프린터는 6번.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 연도 등이 되겠고요. 권리관계, 은행의 근저당 채권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액은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시세는 8억인데 12억에 내놨으면 이거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가격 조정 좀 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호가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12억 팔아달라고 했다고 이거 12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시세가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 왜? 지금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60% 정도 나오잖아요. 양도소득세가 거의 6문제 정도 나오죠. 16문제 중에서 60%는 아니구나. 6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6문제에서. 최고 중요하다고. 양도소득세가 재산세, 취득세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두 개 합한 것보다. 종부세는 1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종합부동산세는. 왜? 종부세 내는 사람이 1%도 안 되니까, 많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남는 경우에만 세금 내면 되죠. 제가 오늘 밴드에 그 세금, 양도소득세, 용적률, 금폐율,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표 올려놨어요. 암기해야 될 거. 뭐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건까지 다 지금 표로 하나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다 암기 못하고 그냥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그게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 묻던데, 암기 못해요. 현업에 있는 분들 찾을 줄만 하면 되죠. 시험 볼 때만 그게 암기를 해야 되지만 금폐율, 용적률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해요. 그냥 시험 볼 때는 암기하지만, 근데 내가 계속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녹지 지역이나 이런데 그런 거 좀 토지 전문을 하던 사람은 자기가 하던 거는 알아요. 그 자꾸 계속 똑같은 걸 하니까 20%잖아요. 자연 녹지 이런 데서 금폐율 20%밖에 안 돼요. 100평, 금폐율이 20%라면 땅이 100평이면 20평밖에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죠. 평이라는 말을 물론 쓰면 안 되는데 미터법,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동네에서는 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평이라는 거 없어요. 전부 제곱미터로 돼 있기는 해요. 자, 233 이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표 중요합니다.
그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고요. 233. 자, 그 다음에 234 확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줄에 234페이지 두 번째 줄 맨 뒤에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적어놨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가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동그라미 1번 뒤에 상태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의뢰인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은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십시오. 매수 임차 의뢰인은 상태에 관한 도배가 깨끗한지 매수인 임차인은 모르잖아요. 지금 들어갈 사람이니까 매도인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4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하면 두 번째 줄 맨 뒤에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하고입니다. 하거나 오늘 문제 있어요. 하거나 X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손님 임차인이 그 도배는 깨끗합니까? 너무 도배가 지저분해가지고 도배 좀 깨끗한 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개업공개사한테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도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서식에 확인 설명서에. 그럼 현실적으로는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현실하고 이 시험에 나오는 건 너무 다르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는 방법이 보통 남자 손님들한테는 그냥 나이가 많든 적든 오빠 이렇게 하면 다 알려줘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중개업하면서 여자분한테 누나 이렇게 했더만 왜 내가 네 누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했더니 나 지금 싱글이거든 혼자 있거든 이렇게 하고 또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중립적인 단어 그냥 무조건 사장님, 최하 사장님, 좀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회장님 이렇게 해야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아저씨, 아줌마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현업에 나가면. 어떻게든지 현업에서는 알아내야 되겠죠. 진화력을 발휘해서.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되고요.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하고 밑줄 치놓으세요. 236페이지 신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 식별정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거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명문화 시킨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개인정보 동의합니까? 물을 필요 없이 바로 신분증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인지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개업공개사에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작성하고 소속공개사는 작성 의무 없다고 했죠? 작성 시기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하는 때 칠판에 중요한 거 다 적어놨잖아요. 계약서 작성 시라고 그 밑줄 치시라고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법정서식 양가로 3번 법정서식은 4종 두 번째 줄에 4종이 있다. 여기 4종 여기 적어놨네. 1의 서식은 주거용, 2는 비주거용, 3은 토지, 4는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렇게 4가지 서식이 있다. 그 해당 서식에 적어서 교부하면 됩니다.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238페이지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 및 날인인지 또는 날인인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식에 나머지 모든 서식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죠. 밑은 둘 다 해야 되고요. 그럼 서명이 뭡니까?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한다. 사인하면 안 됩니까? 물으니까 옛날에는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사인하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필로 하는 거라고. 자필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법에 기명날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재되면 된다. 성명만 기재되면 되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즉 스탬프 도장으로 등기관, 박용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찍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개업공개사 대표 박용덕 이렇게 스탬프 도장 만들어가지고 찍으면 안 된다고요. 최소한 성명은 자필로 적어야 된다고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하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 있다고 해서 10명 도장 다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239페이지 238 맨 밑에 쌍방교부, 칠판에 적어놨죠. 교부는 쌍방교부.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존은 두 번째 줄에 3년 동안 보존입니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오늘 문제에 3년 보존해야 되는데 5년 보존 X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3년 보존하는 건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또 3년 다 정리해 놨습니다. 46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7번에 있죠? 46번에 7번. 다 했습니다. 242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말로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를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도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의해서. 243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되었을 때 밑줄 치세요. 중개 완성.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자기들이 계약서 이미 다 적어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요대로 돼서 대필만 해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해서 해줬어요. 그냥 적어달라는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해먹고 사기꾼들이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했는데 해야 된다. 왜? 중개도 안 해주는데 중개 완성도 안 해놓고 계약서 쓰면 안 된다. 계약서 쓰려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진짜 임차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계약서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세요 하면 안 해주거나 해주려면은
신분증 보자고 해서 본인 맞는지 다 증명자료 해놓고 정상적인 보수 받고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통은 지금 협회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해요. 내가 2년 계약해 주는데 또 2년 지나서 재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연장한다고. 내가 해준 거는 그럼 10만 원 받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아예 안 해주거나, 해주려면 정상적인 돈 받고 다 본인 맞는지 전부 다 확인해야 돼요. 243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서는 현행법상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법정 서식 없다. 앞에서 했던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자, 양가로 4번 계약서 필요적 게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 계약서 필요적 게재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 이게 우리 교과서하고 순서가 달라요. 교과서에는 9번에 있죠. 그 밖의 약정사항이 우리 암기 프린트에 있는 순서하고 다르다고. 교과서하고 제 방식대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암기 프린트는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243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8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양가로 5번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53번에 앞에서도 이미 했는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다 정리하면 53번 프린터 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개업 이중 소속,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처벌이 똑같은 게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 이중 직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고 겸업이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겸업. 똑같은 말이죠. 겸업이나 이중 직업이나.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사유. 겸업, 이중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6가지. 법인은 6가지밖에 겸업을 못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됩니다.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양가로 6번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똑같아요. 적어놨잖아요. 이거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똑같다고. 이 두 개 서명 및 날인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맨 밑에 그 판례는 2008 2에 사건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1이 하나입니다. 16698입니다. 1
6698 1이 두 개인데요. 1 6698 이 판례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보면 돼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거기에 국가법령정보에서 사건번호 이거 치면 돼. 2008 2에 16698 해야 돼. 1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나 아니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꾸 무슨 말인지 몰라도 판결문을 읽어봐야 기억에 나중에 오래 남습니다. 245페이지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쌍방교부입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계약서는 몇 년 보존이다? 5년, 두 번째 줄에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보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5년 보존하는 것 41번에 3번에 있네요. 41번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손해배상 중요하다고 했죠. 확인 설명 잘못해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주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부터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